너무나 어려운 자동차 전기 관리, 여러분들에게서부터 받은 견적서를 알기 쉽게 해석해드립니다. 나는 제대로 된 견적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배성규 견적서 이번 주 마지막 시간 금요일 시간 출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싱크로지 박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SN모터스 배성구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시간 보니까 뭐예요 이게? 뭐 히터 고장나면 100만 넘게 깨질 수 있다? 히터 그 따뜻한 바람만 나온 그거 맞아요? 네, 그렇죠. 히터, 뜨거운 바람. 오늘 그래서 이거는 좀 정비적인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적인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배경은 이제 냉각 라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진으로 올려봤습니다. 그렇군요. 뭐 견적서를 대충 볼까요? 네. 뭡니까 이게? 2011년식 14만 킬로 주행 차가 뭐예요? 차 폭스바겐 골프 GTD. 아, 네. 골프. 네. 썸머스텟 교환 1차, 2차, 네. 썸머스텟 2차 부품. 네. 복잡하네 벌써부터. 히터 코어 세척, 냉각수 순환식 교환, 냉각수 교환했다는 얘기고. 네. 나인 서클 냉각수 이제 냉각수 들어갔고. 네. 웨터 순환 세척 1리터. 네, 그렇죠. 일단 전반적인 개요부터 들어보죠. 우선은 이 차는 이제 사실상 이제 작년에 이게 지금 히터가 안 돼서 들어온 거예요? 네, 히터가 안 돼서 들어온 거고 작년 이제 이맘때일 거예요. 아니 좀 더 이게 추워졌을 때. 네. 보통 이제 히터를 키면 이제 당연히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뜨거운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차가 뜨거운 바람이 안 나와서 이제 입고가 됐죠. 히터가 왜 안 나오냐?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폭스바겐 골프 GTD, 그러니까 이 엔진의 결함 중에 하나가 히터가 안 나올 때는 썸머스텟이라는 이제 수온 조절기, 이 부품이 고장 났을 때 안 나오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수온 조절기라고 한다면은 이제 자동차 엔진이 돌면은 뜨거워지니까 네. 그 엔진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네. 물이 돌면서 네. 그게 냉각수죠, 소위 말하는. 자, 보면은 이제 그림을 띄운 거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라지에이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엔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히터 코어라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이제 실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각수가 순환이 되면서 이게 냉각수가 이제 실내로 가서 뜨거운 냉각수를 통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네. 썸머스텟은 한 이게 좀 썸머스텟은 한 이쪽이 있어요. 그 네, 수온 아무튼. 조절기라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 이제 문이 닫히면요, 엔진 열이 차가울 때 이제 엔진으로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엔진 열이 뜨거워지면 이 수온 조절기가 열려서 라지에이터로 순환이 되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대기의 공기로 엔진 열을 식혀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대충 뭐 어쨌든 수온을 조절하는 기계다. 네, 그래서 네. 보통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 수온 조절기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2차 수온 조절기가 나갈 경우에는 이제 히터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차는 이제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또 한 방에 알아내는 방법이 없나요? 수온 조절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이 부분은 딱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진단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은 거 보니까 네. 그러한 어떤 장비를 물려서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고장 중 하나인 건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허. 일단은 수온 조절기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증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먼저 선 교환을 해보는 이런 작업 중이에요. 예.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아무래도 저의 그 공부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진단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수리한 것도 있겠지만 뭐 더 잘하시는 분들은 뭐 찾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거 있었으면은 좀 공유를 해주시거나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근데 그걸 알려줍니까? 자기 노하우인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수온 조절기 썸머스텟은 저는 그래서 한 8만 킬로대 교환을 권장을 해요. 어차피 노후되면 제대로 작동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건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죠. 네. 자, 히터가 안 나온 방법. 이거는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히터가 나오는 이제 아까 히터 코어 쪽이에요. 엔진 쪽, 그러니까 실내 쪽으로 들어가는. 지금 에어로 막 이렇게 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물질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냉각수 안에 있는 침전물이나 이제 스케일, 백태 이런 때예요. 때. 네. 저게 그러면 히터의 그 바람을 안 나게 하는 어떤 막히는 영향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막히니까 히터코어 쪽으로 이제 그 냉각수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히터가 안 나왔을 때에 대한 점검 8가지. 아이고, 이게 어떤 정석인가 보죠? 네. 네, 순서대로 이렇게 점검해라. 네. 그런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이 차는 히터가 안 나온 거는 뭐냐면 히터가 막힌 거예요. 방금 저 그 툭툭툭 이상한 네. 뭐 그런 게 막혀버려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막히게 될 게 냉각수는 그냥 물과 섞여서 들어간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물질이 나온다는 거는 아무래도 어떤 침전물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디 쉽게 말하면 알루미늄 녹이 생겨서 백태 가루가 되게 쌓인 거죠. 자, 이게 쌓인다는 건 뭘까요? 냉각수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냉각수에 이 백태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뤄본 적이 있죠. 그렇죠. 예. 알루미늄 네. 소재로 된 무슨 뭐 어쩌고 네, 해가지고 우리가 네, 지난 우리 배선과 견적서 정주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썸머스탯 이 부속을 교체한 것은 뭐 그냥 예방 차원에서 교체하게 된 꼴이 됐고 어차피 이제 같이 교환해야 될 품목이죠.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이 히터를 다시 고장났던 히터를 고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코어 세척 그리고 냉각수 교체 이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봐봐요. 냉각수 교환에서 이제 22만 5천 원 나왔어요. 이건 왜 이렇게 비싸게 나온 거죠? 그만큼 이물질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로 세척을 해야 되는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1화 때 산타페 냉각수 견적 8만 원부터 뭐 12만 원 이렇게 비교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22만 원 나왔어요, 이거는요. 그만큼 이거는 상태가 최악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막힌 거를 8만 원 주고 대충 갈아서 이게 깨끗하게 될까요? 그러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도 14만 킬로 이전에 주기적으로 냉각수만 잘 교환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막히지가 않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가 너무 안 돼서. 그러면 뭐 제목에서 나온 무슨 뭐 100만 원씩 나온다는 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자, 이 히터코어.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터코어 이거는요. 교환을 하려면 실내 내장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드러내야 돼요. 뭐 핸들 뜯고 앞에 있는 뭐 기어봉부터 해서 뭐 조수석에 이제 박스부터 해가지고 뭐 안에 뭐 계기판 쪽부터 해서 다 드러내야 돼요? 다 드러내야 히터코어가 나와요. 이 부품이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럼 이건 왜 히터코어 세척을 했는데 왜 1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FM 히터코어를 교환하는 게 맞아요. 네, 하지만 이제 너무 비용도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해보자. 세척을 해서 한번 쓸 수 있으면 써보되 안 되면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이제 말 그대로 뭐 100만 원이 넘게 이제 실내 내장재를 다 드러내서 이제 히터코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일단 기본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시도를 한 거죠. 그럼 히터코어가 그럼 고장 나는 케이스는 뭡니까? 아예 뭐 백텐지 뭔지 하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막혀버린 그렇죠.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히터가 나오는 원리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냉각수가 보통 엔진열 우리가 보통 그 계기판에 보면 온도 게이지가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네네. 그게 보통 냉각수 온도가 95도에서 뭐 수입차는 110도 사이예요. 그럼 그 뜨거운 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럼 뜨거운 물이 실내에 있다, 이제 그 코어에 있다 보면 여기 선풍기가 있어요. 네. 이 선풍기가 이 뜨거운 히터 코어를 지나서 나오니까 뜨거운 바람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가 막히면 뜨거운 물이 순환이 안 되니까 뜨거운 바람이 안 나오는 거죠. 거기에 그럼 찬물만 모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건가요? 아니죠, 아예 그냥 냉각수 그걸로 안 가는 거죠. 막혀 있으니까. 그럼 그것은 곧 엔진의 냉각 효율도 떨어뜨리는 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차는 사실상 그럼 그러다 보면 엔진이 열을 받아서 오버히트로 이어지겠네요? 나중 가면 그렇게 되죠. 히터가 안 나온다고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이에요. 엔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오버히트. 네. 오버히트라고 하면은 이제 온도 게이지가 끝까지 가버려서 차가 주행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열나면은 응급실 갈 상황인 거죠. 그대로 계속 달리게 되면 헤드가 깨지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엔진이 깨진 거야. 그렇죠. 엔진이 깨지죠. 네. 냉각이 안 되니까. 그렇군요. 네. 결국 그래서 54만 원의 견적을 받고 히터는 결국 고쳐졌네요.
다행히 이거 하고 나서 해결이 돼서 추가적으로 이제 실내 내장재를 탈거해서 교환할 것까지는 안 갔어요. 지금까지도 잘 나온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뭡니까? 네, 히터가 안 나올 경우 이제 왜냐면 이제 곧 겨울 날씨 추워지잖아요. 네. 히터가 안 나올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무조건 히터 코어가 막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또. 네. 그래서 히터가 안 나왔을 때는 크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가지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는데 제가 히터 코어 막힘 8번째죠. 그죠? 그 사전에 계기판 온도가 정상이냐, 냉각수는 정상이냐, 양은 맞냐, 그 다음에 실내에 이제 바람을 부는 선풍기가 있다고 했죠. 그게 원활하게 히터 코어로 가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필터가 들어있잖아요. 향균 필터. 네. 그게 꽉 막혀도 히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히터하고 에어컨 우리 온도 조절할 때 실내에 작동되는 이제 그 모터가 있어요. 네. 히터 쪽으로 나오느냐, 에어컨 쪽으로 나오냐, 네. 뭐 이런 부분이 뭐 이제 안에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말 그대로 서머스탯하고 부동액 순환 상태.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마지막 최악의 상태에 수리가 된 거죠. 즉 사전에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뭐 잘하는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는 게 맞다. 히터가 잘 안 나올 경우에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정말 유익했습니다. 네. 혹시라도 다른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 정말 좋은 사례가 있다. 네. 어디서 전기를 했는데 여기 정말 이런 전기를 하고 있으니까 꼭 추천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연도 저희들이 항상 접수를 해서 방송해드리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주실 사연 이메일은 bae6461@naver.com이고요.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카카오톡 여시고 검색창에다가 배선구의 견적서 이렇게 적으시면 오픈 채팅 이렇게 뜨면서 바로 동영상이나 사진, 사연 이런 것들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